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일어서서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롭고 깃발만 나구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만 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어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어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싸들어가고 평화라! 싸들어가고 평화라! 예,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마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 2심 판결이었습니다. 이 내용 대충 뉴스 봐서 아시죠? 네. 예, 1심에서 패소했었는데 1심은 사실은 작년 2월 달에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쭉 진행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민간 전문위원단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전문위원단들이 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것들도 막혔었고, 그래서 1심에서는 사실은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사실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2심에는 좀 현 정부가 좀 단단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전문위원을 그 통상교섭회 과장으로 끌어들여서 특채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름이 먼 하늘씨인데 성을 잊어버렸다. 김하늘 씨인가 그런데 그분을 과장으로 영입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통상 부분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분을 영입해서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진행하고 주도하도록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들이 이제 안전한 먹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승소하고 해서 진행될 수 있어서 좀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은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있었던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그 폐수가 있습니다. 111만 톤이라고 합니다. 111만 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우리 보통 탱크롤이 25톤으로 하면은 거의 몇 대 분량입니까 이게? 그죠? 한 40만 대 분량? 이 정도 되죠? 차로 40만 대라는 거는 진짜 엄청납니다. 그죠? 이런 분량을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지금 일본이 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려지면은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산물에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한국까지도 역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바다는 뭐 다 통해 있고 또 우리는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장자연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사드 김학의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집회를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장자연 문제는 우리 이강태 사무국장님이 준비를 해서 됐고 그 다음에 김학의 문제는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문제는 다음 주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문제는 최근에 YTN에서 좀 이렇게 선명한 영상을 확보해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의는 여전히 그가 자신이 아니라고 딱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발뺌을 하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 사진 찍히기도 아니라 하면 이거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 진짜 뻔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연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우리들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시도 사실은 사드 문제 때문에 억울하죠. 그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또 다른 분들도 우리들에 대해서 여전히 또 관심을 가져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은 4월 16일이 되면은 무슨 날인 줄 잘 아시죠?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참 여전히 몇 년이 돼도 가슴 무겁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참 그 영상을 계속 현장 촬영하는 영상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유리창 너머에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도 어쩐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투쟁 때문에 이번에 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 뭐 여행 갔던 차들 그죠? 수학여행입니까? 갔던 차들 10대인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차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서 사실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 있으라 하면은 그죠? 제자리에서는 잘 안 믿는 것 같고 어찌됐든 자신들이 자불책을 세워서 빨리빨리 피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김학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우리 이강태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장제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밑에서 올라오기는 처음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 5, 6년 전에 전국 노래자랑 예선에 떨어지고 작년에는 선거에서 떨어진 이강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촛불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발언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누가 할래?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선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하면서 이게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10년 전의 얘기인데 이거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정리하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해온 자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힘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엄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장자연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대 신인 여배우가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년 2월 28일 장자연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서 지인이라고 하신 윤지호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 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을 찍나, 이것은 법정 다툼을 위한 문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유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는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된 후 경기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술 접대와 성접대 강요를 밝히던 일입니다. 하지만 27곳의 압수수색과 14만여 건의 통화 내역 조사 그리고 118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기획사 대표 김종승과 매니저 유장호 딱 두 사람만 기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하나같이 장자연 씨를 모른다며 발뺌을 하고 부인했고 또 접대 의혹 피해자 17명 전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의 수사 대상 중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피의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그리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 이분은 방상훈의 아들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모 씨, 이분은 광고업체 대표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조선 전 사장, 그리고 강효상 현 자유당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리고 이동한 조선 뉴스프레스 대표이사, 그리고 김종승, 유장호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된 일이라서 조선일보는 경찰청의 청장이었던 조현호에게 수사 외압을 강요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자 조선일보 방사장은 피의자로 딱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광화문 사옥에서 35분간 조사를 했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은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35분이라는 시간은 네 이름 뭐고 주소 어디고 나이가 몇 살이고 가족관계는 어떻노 네 뭐 하는 사람이고 이거 물으면요 거의 1시간 간답니다. 35분간 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집에 갔다는 얘기죠. 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도 검찰에서 이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사와 기자들도 조선일보 사주에 관해 기사를 쓰면 조선일보에서 몇 억의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니 인지세만 해도 수천만이 나와서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2009년 4월 6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발언을 했지만 이조차도 묻혔습니다. 이것은
막강한 언론계의 대통령인 조선일보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희한한 것은 광고업체 사장 한 씨가 경기지방청의 자진 출석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최근 검찰 과거사위 조사에서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으로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 대응을 하신 분이 네가 자진 출두해서 진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20대 여배우의 죽음은 이렇게 그냥 묻혔습니다. 잠자리 접대를 요구한 조선일보 방사장과 술자리 접대를 받은 조선일보 방사장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라고 명시된 문건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비춰냈습니다. 여기서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연 문건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배우의 꿈을 가진 연기자에게 그 꿈을 미끼로 술과 성을 접대하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연예계는 예외였습니다. 장자연 씨는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계약금 300만 원을 받고 소속사가 제시하는 활동, 여기 활동에는 접대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락해야 했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및 관리 경비를 현금으로 일주일 내에 물어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계약서로 올가미로 인해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자연 문건에는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를 했고, 그 후 몇 개월 후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인해 어머니의 제삿날에도 불구하고 접대하기 위해 불려나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런 슬프고 아픈 얘기들을 들으면 공감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분노가 치밀입니다. 분노가 치밀. 화가 나고,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조선일보 그 새끼들 개새끼다. 예. 정말 조사를 받으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파렴치한 자들이 대한민국 언론계의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다시 고 장자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장자연 리스트를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가 밝혀낸 사실 중에 장자연 씨와 관련된 통화 내역 1년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장자연 씨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도 사라졌고요. 경찰이 검찰에 1년치 기록을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계속 반려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예. 장자연 씨의 미니 홈피 압수수색 계획도 없었으며,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상당히 표실해서 수사 기록에는 그 내용조차 없습니다. 장자연 씨의 최측근의 증언으로 TV조선 전 사장 방종호와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밝혀진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소속사에서 함께 일했던 윤지호 씨,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예. 윤지호 씨의 용기 있는 증언과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13번째 증인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동아일보의 경찰 수사 너무 건성건성한다 라는 사설은 베일에 가려졌던 악마의 실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와 공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되는 성접대 강요로의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장 씨는 편지에서 성접대를 강요한 사람들을 악마라고 표현했다. 기획사와 유흥업소 관계자, 지인 등에 대한 수사에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 장 씨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2009년 당시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해결 못할 사건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예. 장전 씨는 자신의 꿈을 미끼로 온갖 추행과 악행으로 모멸감을 준 감독과 PD, 언론사 대표, 대기업 간부, 금융계 대표 이런 사람들을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렀겠죠. 그 지도층의 일부 중에 일부일 뿐이겠지만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을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 썼다면 법의 엄벌함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도 장자연 사건에 대해 뉴스가 나오면 그 자들은 두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잊혀지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이 잊혀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종이가 한장 날라가 버린데. 몇 년 전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것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SNS 등에서 성폭력을 겪었던 여성들이 미투라고 적고 공유하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데뷔와 커리어를 미끼로 성접대와 폭행 등을 했다라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피해 여성들이 언론 대응과 법정 공방에서 갖은 고초와 또 다른 폭력을 겪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사회적으로 나쁜 비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과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성을 탐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모종의 냉소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문해봅니다. 한국의 언론과 대중은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재판에 가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 평소에 당신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 갔겠냐 라는 식으로 일부러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비웃기까지 합니다. 장자연 사건이 보통 심각하고 큰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최초 보도한 연예부 기자가 여성단체의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 연예인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까였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여자 연예인 혹은 여성들이 너의 행실이 부도덕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냐, 보호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녀들 스스로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좀 놓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게 그들에게 이것만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희생하며 즐겨야 할 문화는 그 어느 사회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에 여기 세월호 리본 그거 노란 리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노란 리본. 노란 리본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전쟁터에 나간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부인들이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걸은 것으로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노란 리본은 더 이상 잊지 않겠다,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가오는 4월 16일은 5년 전에 무능한 권력자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노란 리본을 보면서 세월호 리본지 고마 좀 치아라 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희생당한 그분들을 기억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제발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 리본을 달고 늘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리본을 목걸이에, 손목에, 그리고 옷깃에, 차에, 심지어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에도 붙이고 휴대폰에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새기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가진 자로 인해서 힘없다는 이유로,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거나 무혐의 판결 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검찰 조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 쪽에서 좀 부실하게 일부러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쪽에서 내용을 부실하게 올리면은 그 사람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법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러죠. 한번 재판이 끝나서 확정되면은 그건 무죄로 계속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재판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검찰이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아마 김학의 사건, 또 장자연 사건 이런 것들도 그런 부류에 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그냥 면죄부를 줘버리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검찰은 사실은 공부해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지, 그 사법고시 쳐가지고 하고, 로스쿨 가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지, 문제는 우리들의 뭐 투표라든지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4대강 처음에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할 때도 사실은 이 전문가들의 농간들이 많았죠. 전문가들이 괜찮다라고, 환경에 영향 안 미친다고, 별 영향 없다고 이렇게 해서 4대강 사업은 진행됐고,
여기에 바로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이용되고 활용되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도 이렇게 자신들이 이용되거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내가 저기 별동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딱 이렇게 하나 보였습니다. 이건 독일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여러분 알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죠. 홀로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의 소장이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바로 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남미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재판에 참여해서 그 광경들을 다 거기다 책에다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적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 아이히만한 사람이 재판받으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까 어쩔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평범한 가정이었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악들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 장재환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성 문제라는 것, 성에 대한 의식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들의 어떤 성적 피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 당할 때 단순한 그 폭력, 폭행을 넘어서 성이란 문제들이 또 개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 문제에는 성은 보호받아야 될 것이라든지 또는 성은 순결해야 될 것이라든지 하는 우리들의 이런 일반적 관념들, 우리 사회는 좀 유교적 관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후에 그 여성들에게 더 큰 또는 뭐 남성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죠. 남성들에게 더 큰 피해의 어떤 이 근거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성적인 순결함을 침범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에 대해서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페북에 올린 글인데요. 내용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나베 아시죠? 나베. 예, 나베. 전골 일본식 전골이라 그러죠. 예, 나베인데 나경원 플러스 아베를 나베라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나베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뭡니까? 우리나라의 반민족 행위자 반민특위. 예. 반민특위가 있었는데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또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은 비례대표 관련해서 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를 없애는 게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반론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는 그러면 이제 국론 분열시킨 게 아니다. 반민특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진국에서도 비례대표가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적으로 채택되고 있고 바뀌려고 그런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많은 한 15개 뭐 선진국 중에 뭐 8개 이상이 사실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논리들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고민해보면은 국론은 분열 안 돼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국론은 분열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국론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예전에 반공 같은 것들을 내세웠죠. 이걸 국론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 이상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나누는 것이 사실은 좋은 관점인가라는 거죠.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라는 것은 자본주의화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옛날에 유럽에서는 어떻게 봤느냐면은 자신들의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거리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있는 국가들을 미개하다고 봤고 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문명하다고 봤죠.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은 가까이 있는 놈들은 선진국이고 멀리 있는 놈들은 후진국이고 이렇게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점도 맞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론하는 것 속에 사실은 우리들도 모르게 오히려 보수적인 또 이렇게 구조화된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논리들을 우리가 거꾸로 피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사회의 보수화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것들 아닌가. 그러니까는 클라스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 그 국가에 저항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남태평양의 어떤 부족들은 국가를 안 만들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민족지학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개한 건가 도대체. 근데 보니까는 그 사람들 속에는 국가를 애당초 만들지 못하도록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구조들 그 내부의 구조들이 시스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개하다고 보여야 되는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우리들의 삶보다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그 견해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본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선진국이다. 근데 자본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실은 힘들어지죠.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자본주의라기보다는 비자본주의적인 길들을 걸어가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적 예속이라든지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부터 조금 비켜나서 우리들끼리 거래하고 서로 사고 먹고 나누고 하는 이런 삶들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나가고 소유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 또 뭐 유럽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협동조합 옛날 길드로부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우리들 시계를 잘 만드는 그 스위스라는 국가가 있죠.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에 나오는 유명한 시계들 진짜 몇 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시계들은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아주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몇백 년 됐습니다. 쥐라산 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스위스 쥐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쥐라산 연합이라고 해서 시계공들의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종합이죠. 여기에 막 러시아로부터 그 혁명가들도 거기 내려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런 자치를 만들고 이런 전통들이 사실 오래돼서 지금 서유럽에 그런 정치들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어떤 좀 자립적이고 또 그 다음에 민주적인 삶의 영역들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갈 때 사실은 정치권들도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정치권에게 이런 것들을 양보하라 물러서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우리들의 이런 자치적 힘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들은 물러서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해본 생각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를 아무리 욕하면은 조금 더 진보적인 용어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죠.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면은 사드 문제 때문에 좋다 욕을 했다. 왜 안 해주노 빨리.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한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이 역반응으로 가능성들이 참 많은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왜 이렇게 될까? 지금의 정치 구조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비판만 하는 방식들에서 저는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저는 계속 유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정치권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자립적 삶, 민주적 삶, 이런 우리들의 비자본주의적 어떤 협동조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삶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구호 한번 해볼까요? 네, 저기 하품만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저리주리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재동 씨가 잘하는 거 있죠? 추쟁은 즐겁게, 추쟁은 신나게, 추쟁은 즐기게, 추쟁은 예. 자, 추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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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순서 자리에서 한번 정확하게 말해봅시다. 추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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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두고 평화라. 예. 뭐 투쟁을 억지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즐겁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생각보다 즐겁게 잘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영역들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벌려가면서 또 이렇게 좁히지 않고 자꾸 넓혀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 우리 그 성주 촛불이 난 최고의 가수. 언제 그 별동네 도서관에 제안을 해가지고 한번 황성재 콘서트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짜로 해. 별로입니다. 저 겐세 일본 말이죠. 예, 일본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 놓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예. 배우고 있습니다. 네. 황성재 가수님, 예, 콘서트 하자니까 배현무 씨가 별로라 하는데. 그래도 하면 됩니까? 무시하면 되죠. 예. 예,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현무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도자기 구울 때 동영상을 한번 찍어달라고 불 떼고 하는 거. 하지 마이소. 별로겠죠? 예, 별로입니다. 예, 별로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받기로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만들어주고 제가 공짜로는 절대로 안 해주죠. 예, 그래서 받기로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탐이 나서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주 촛불이 낳은 가수 황성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오늘 같이 올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와도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주를 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반주자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피아노도 들고 가야 되고. 네. 저하고 만약에 공연 가면 돈은 똑같이 받거든요. 저는 제가 이거 하고 하기 때문에 오롯이 제 끄고, 그분들 반주자도 뛰어야 되고 반띵입니다. 효율성은 제가 더 좋습니다. 가성비가 그냥 가성비. 네. 오늘 장날이었대요. 오늘요. 예.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나오려 하다가 퍼지 싶어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딱 내렸는데 또 그 250분 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또 뒤에 떡볶이나 먹고 담배 하나 내 필요가 할까 싶어. 혹시나 얘가 잠깐 서 있는데 10초 만에 250번이 오더라고요. 고속버스죠. 낮에 가니까 한 100km 넘게 달린대요. 참. 그래서 저기 가서 식당에 국밥을 한 걸 시켰는데 소주 한 병 하고요. 들어갔는데 아줌마도, 주인 아줌마도 때려 있고, 테이블에 한 명씩 아저씨 3명, 맥주 3병 까고 있던 아저씨, 소주 한 병, 그 아저씨 반찬 김치 한 개만 있고요. 이미 3번 다 째려가 정겹대요. 오랜만에 약간
그 시장이 약간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그런 게 요즘에 다 전통 시장이 막 위에 지붕도 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기분은 옛날보다 덜하지만 술 기운이 아직까지 조금 술이 아직 덜 깼습니다. 도넛 사들고 저 도서관 갔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아세아 농기계 사장님께서 낙산작에서 일 안 하시고 밖에 계시길래 테리우스입니까? 잘난지죠. 거기다 해서 거기 있다가 왔습니다. 그 김학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왜 김학의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제 김학의는 이제 한물 간 놈이거든요.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언론이 버렸는 거죠. 유독 언론들이 이제 사건을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로 이렇게 떠넘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그리고 옛날 태안 기름 유출되는 태안 뭐라 합니까? 그냥 태안 그거로 얘기하잖아요. 태안에 누가 있습니까? 기름 유출된 게 어디 있죠? 아무도 모르죠. 삼성 예, 삼성. 90년대에 저 기차 뭐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포요. 목포. 후포. 후포? 예. 아, 경남 쪽. 예. 목포. 예. 그것도 삼성입니다. 장자연 사건이 아니고 조선일보 사건 가든지 조선일보 방가들 무슨 질 사건이라 하든지 사건 저지른 놈들 이름으로 해야지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안 잡먹고 언론들이 그렇잖아요. 삼성 얘기 안 하고 조선일보 얘기 뭐 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나중에는 못했다. 조선일보 망할 때쯤이면 다시 조선일보 얘기로 나올 겁니다. 조선일보가 망하겠나 싶네요. 하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좀 받으려고 조선일보 받아본 적 계시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양한 신문들이 다양하게 돼야 되는데 최근에 연합뉴스 또 막 가지고 연합뉴스 1년에 300억 정도 받거든요. 국가 보조금으로 이상한 짓거리 좀 했더라고요. 이상한 짓거리 할 때마다 쫓아야 됩니다. 그런 놈들은 그때그때 안 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노래는 서정적인 바람이 불어오는 거. 기타 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합니다. 조금 고음 좀 줄여주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즐거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기타 소리에 동굴 소리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예. 부드럽게 들립니까? 앞에서는 깐깐하게 들려가지고. 제 기능 괜찮습니다. 예. 막귀 아닙니까? 막귀. 사대강이 무슨 잘못은 이명박 뭐 자연 훼손 사건까지인지 나이를 할수록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실 때 막 생각이 나던 건데 뭘 끝나면 얘기하시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까 이강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인데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강태 아닙니다. 예? 이강태 아닙니다. 그러면요? 낙선자. 낙선자. 예. 아까 오늘 알았던 사실인데 중국 노래자랑 본선도 못 나가고 떨어졌고 선거도 떨어졌고 세 번째는 세 번 하고 붙어야 되나요? 세 번째가 보통 붙죠, 그죠? 다음에 붙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위해서 원래 전국 노래자랑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당선을 위해서. 뭐 때 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올해로 5년째입니다. 아, 예, 생각났습니다. 항상 댓글에 이상한 태극기가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그 하는 것들 보면, 글들 보면 자기들 생각을 적는 게 아니고, 받아 적는 거죠. 어디서 지령 같은 게 내려옵니다. 왜 세월호만 가지고, 이제 세월호 대놓고 욕하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세월호만 왜 그러네요. 천안함, 얼마 전 삼풍, 대구 상임동 가스 폭발 사건 가지고, 그것들은 얘기 안 하고 왜 세월호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세월호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생존한 사람이 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댓글 달아놓은 거 보고 화딱지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삼풍 사건 때 94년도입니까? 5년도입니까? 그때쯤이죠. 예. 95년도고 상인동에서 폭발 사건, 가스 폭발 했는 것도 95년도, 6년도인가? 그때 비슷할 때쯤일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서울에서는 고건시장이 있었을 때, 그때 사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사고 수습이 빨리빨리 됐고요. 고건시장도 사과했고, 김영삼도 그때 앞에 나와서 TV에서 사과를 하고
줄줄이 바로바로 막 관련자 된 놈들은 전부 다 줄줄이 포승줄 묶여가지고 다 잡혀갔습니다. 제대로 수사인지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바로바로 다 잡혀놨고 나갔고 바로 사과를 했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된 사건들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월호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전투함들이 어뢰 맞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건들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띄엄띄엄 넘어가고 천안함에서 생존한 군인도 병사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프랑스에 도피를 갔는 이미 비슷하게 가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기 있기 싫은 거죠.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 그런 거기 때문에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팽개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글로 올릴 게 있는데 사과를 다 제대로 됐고 처리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아직 미수습자가 5명이나 있고 세월호는 아이들 말고도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세월호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결코 있어서 되지 않고 4월 16일 또 5주년 지났고 또 고맙게도 블루주스가 이번 주 대구에서는 13일에 또 합니다. 대한애국당에 와가지고 같이 난리를 찍인다는 있던데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다가 기타 들고 좀 싼 기타를 들고 와야 되겠네요. 머리 찍으려고 하면 비싼 거만 안 되니까. 화인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덜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평생 남아있을 아픔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거 나온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다 하는 벚꽃 엔딩. 억수로 오래됐죠. 이 노래 지금까지 저는 봄바람이 날 이것밖에 몰랐거든요. 중간에 나오죠. 봄바람이 날 이것밖에 뒤에 뭐 있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 공연을 하면 이렇게 항상 후원해 주시고 하는 자모선 능력 개발원이라는 사회복지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음악회 할 때 음악회 제목을 봄바람 휘날리며 꽃바람 휘날리며 이렇게 이 노래를 몇 번 집에서 연습하고 갔거든요. 보고 하는데도 가사 다 틀리고 그랬거든요. 딱 지금 벚꽃 엔딩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틀려놔야지 내년 봄에 또 선물 쓸 수 있어요. 이 노래 아세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부부 깹니다 보거든.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이 뭐야? 야, 같이 했어요. 다시 할게. 다시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는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는 거리를 둘이 걸어요. 1절 하면 안 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크게 불러주세요, 크게.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를 마치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며 줄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편에서 그대여 내 모습이 자꾸 떠쳐 오오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편에서 그대여 내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군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노래가 듣기는 참 좋은데 부르기는 참 힘든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봄바람 휘날리며 이 진성으로 가다가 이 가성으로 싹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성재 가수님이 뭐 이야기하시면서 뭐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천안함도 조사하고 858도 조사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SNS 같은 게 계속 발달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끝까지 가는 이런 좀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억울한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위해서도 끝까지 이런 부분들은 추적하고 찾아내고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도 끝까지 가봐야겠죠. 그죠? 네, 끝까지 가보십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집회는 이제 4월 16일 세월호 문제가 지나서 첫 집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문제는 집회는 4.16 또 추모 집회로 진행하고 또 하나는 다음 주는 또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이 뭐죠? 4.19 4.19
혁명일이죠. 예, 혁명일. 그래서 왜냐하면 정권을 한번 바꿨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공화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선 게 군사정권이라 좀 더러워서 그렇지만은 좌우지간 그 전에 있던 정권을 무너뜨리고 했기 때문에 4.19 혁명일입니다. 그래서 두 내용으로 해서 다음 주는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별동네 도서관 그렇지. 별동네 도서관 개업일입니다. 개업일. 별동네 도서관 북카페 개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이 지루한 방식의 이 개관식이 아니라 나와서 뭐 축사하고 뭐 이런 고리타분한 그 내빈도 소개하고 뭐 이런 행사가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이 문화공간이잖아요. 문화공간이라 조금 더 문화적 방식으로 진행해서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축사도 자연스럽게 축하 인사 말씀 한번 하라고 마이크 넘겨주면 그 자리에서 축하 말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톱 사회로 간다는 여성 두 분이 투톱 사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걸 풀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 4월 20일 날은 2시입니다. 2시부터 한 4시까지는 좀 시간 비워놓으시고 꼭 같이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 공간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잘 운영하고 또 이것이 송지의 문화 허브로서 좀 잘 커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 프로그램을 계속 잡고 저희들도 우리 왜 학교에서 보면은 그 바깥에 나가서 다른 거 하고 하면 출석으로 대신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드 투쟁도 거기 가서 그 행사에 참석하고 하면은 대신 출석으로 쳐주는 출석으로 쳐주는 이런 어떤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번에 우리 한번 그 집회 그 619회차 집회를 한번 그 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드 집회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 뒤에는 별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은 대신 거기 가서 참석하고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22회차 송주 사두철의 송주 촛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철회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